삼성전자 주식 하나로 집을 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으로 수억을 날렸다는 이야기도 들리죠.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걸까요? 주변에서 주식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 애매하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주식이 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용어 없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사의 소유권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작은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에 맛있기로 소문난 칼국수집이 있다고 칩시다. 사장님이 가게를 키우려고 돈이 필요해서 가게를 100조각으로 나눴어요. 그 중에 한 조각을 사면 그 칼국수집의 100분의 1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가게가 잘 되면 내가 가진 그 조각의 가치도 오르고 가게가 안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사장님은 자기 가게를 남한테 나눠주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큰 돈이 필요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고 나중에 갚아야 해요.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자랑 원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주식을 파는 거죠. 주식을 팔면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 돈으로 회사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대신 투자자들은 회사의 일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김 씨가 중화반점 가게를 차리려고 합니다. 시작 자금으로 1억이 필요한데 김 씨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를 10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낸 5천만 원으로 5조각을 갖고 나머지 5조각을 팔기로 한 거죠. 한 조각당 1,000만 원입니다. 김 씨를 잘 아는 최 씨가 김 씨 요리 실력을 믿고 1,000만 원을 내고 한 조각을 샀어요. 그럼 최 씨는 중화반점 가게의 10%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4조각도 다른 투자자들이 사서 김 씨는 1억을 모았어요. 이제 중화반점 가게 문을 열 수 있죠. 5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지점을 3개나 냈고 가게 가치가 3억이 됐습니다.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한 조각 산 최 씨의 그 조각은 이제 3천만 원 가치가 된 거예요. 만약 최 씨가 지금 그 조각을 팔면 2천만 원을 버는 셈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가게가 경쟁에서 밀려서 가게 가치가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 씨의 한 조각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냈는데 200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위험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주식을 사고 팔까요? 주식거래소라는 곳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거래소가 있고 미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이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증권사 앱으로 집에서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 주식거래소에 등록하는 걸 상장이라고 합니다. 작은 가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상장하면 누구나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2가지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죠. 보통주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주식이에요. 이걸 사면 회사 일에 투표할 권리가 생깁니다. 주주총회라는 데 가서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물론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표예요. 1,000주 있으면 1,000표죠.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주주총회에 가보시면 수천 명이 모여서 회사 경영진한테 질문도 하고 의견도 냅니다.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보장은 안 돼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회사가 힘들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주의 장점은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샀던 분들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몇십 배가 올랐어요. 단점은 회사가 망하면 제일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빚 갚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게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선주는 좀 다릅니다. 투표권은 없어요.
회사 일에 의견을 못 낸다는 뜻이죠. 대신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먼저 받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나눠줄 때 우선주 주주들한테 먼저 주고 남은 걸 보통주 주주들이 나눠 가져요. 회사가 망했을 때도 우선주가 보통주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보통주보다 적습니다. 그럼 어떤 걸 사야 할까요? 공격적으로 큰 수익을 노린다면 보통주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입을 원한다면 우선주나 배당을 잘 주는 회사 주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주죠? 요즘 은행 이자가 1년에 2%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넣으면 1년에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평균적으로 1년에 8에서 10% 정도 올랐어요. 물론 과거 평균이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해는 많이 오르고 어떤 해는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보다 수익이 높았다는 겁니다. 다만 위험도 크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주식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때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죠. 물론 다시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써야 할 생활비나 비상금은 절대 주식에 넣지 마세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고 최소 3년에서 5년은 보유할 각오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하세요.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을 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르는 회사 주식을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회사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패닉에 빠져서 팔아버리면 그게 진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직접 투자해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값진 배움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금융 주제를 다뤄드릴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